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또 인셉션, 그리고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세 작품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그런 가상현실이 아닐까요? 드라마에서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불교가 인간의 마음과 이 세계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세계를 그림의 비유를 갖고 말씀드렸었죠.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은 중생이 업을 짓는 행위, 업을 더해가는 그 유전문에 해당하고, 그림을 지워가는 과정은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업을 덜어가는 그 환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을 더해감으로써 존재를 생겨나게 하고 업을 덜어감으로써 존재를 덜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문과 환멸문을 모두 생멸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림이 그려지거나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그 그림의 바탕에 항상 있는 그 빈 종이는 중생이 업을 더해가거나 덜어가거나와 상관없이 그 생멸심 바탕에 있는 그 진여심, 불생불멸의 진여심, 부처의 마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림만 보다가 다시 그림의 바탕이 되는 그 종이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멸심으로만 알고 있다가 업을 더 저어가거나 업을 덜어가는 그런 생멸심으로만 알고 있다가 문득 그 생멸심 바탕에 있는 진여심이 바로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게 진여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림,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종이 위에 그림만 보지 종이는 보지 않죠. 의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종이 위에 드러나는 것은 그림이고 종이는 그림에 의해서 가려지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림은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고 종이를 치우면 그림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은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쉽게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고 종이에 의거한 것이고 종이를 떠나서는 있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의 사물들이 마치 종이 위의 그림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그림이 종이 위의 그림인 것처럼 마음 위에 업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현상세계 사물들은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를 의미하는 거죠. 일체는 오직 유, 마음심, 지을조라고 한 거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그 세계를 감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 마음 밖의 실제가 아니고 마치 그림이 종이 바깥에 따로 있는 실제가 아니듯이 마음 위에만 나타나는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체 유심조가 의미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면서 이 세계 사물들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현실 세계 사물들이 어떻게 가상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로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네오가 실제하는 세계인 걸로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는 사실은 네오에게 입력된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였던 거죠. 근데 네오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건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의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바쁘게 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영화 인셉션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드림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타인의 꿈의 세계인 거죠.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속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게 꿈의 세계인지 가상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요 팽이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끝에 이게 여전히 돌고 있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셉션도 그런 식으로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그런 가상세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모두가 함께 다 로그인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세계를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도 그 바깥으로 나가서 보지 못하니까, 렌즈를 빼지를 못하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가상세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 살면서 그것이 가상인 줄을 모르고 실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 그죠? 허망한 생각. 그래서 일종의 허망한 견해, 그래서 망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는 그 망견을 개별자가 혼자 일으키는 망견하고 일정한 종류의 일정한 부류의 중생이 함께 일으키는 망견을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개별자가 일으키는 망견은 벼런 망견이라고 하고 일정한 부류의 존재가, 그러니까 뭐 인간류라든가 축생류라든가 이런 일정한 부류의 중생들이 함께 갖는 망견, 그 공통의 근을 가진 그 부류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중동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동분이 함께 일으키는 망견을 동분망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분의 동분을 써서 동분망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분망견을 가질 경우에는 그 공통의 가상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제라고 집착하는 거죠. 이 구분은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개별자가 자기의 눈을 계속 눌러갖고 눈을 압박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바깥을 보면은 뭔가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개별자가 눈을 계속 압박해서 하늘에 두 개의 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압박하면은 두 개가 하늘의 달이 늘 두 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는 달이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벼런망견에 해당하는 거죠. 개인이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부류의 중생이 모두 다 그렇게 압박된 근, 뭐 전생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눌러서 압박된 근을 가지고 모두 그 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중생들이 보는 그 세계에는 하늘의 달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달이 두 개다라는 그런 동분만견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모든 중생이 그 부류의 모든 중생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단지 자기 근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 경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건 마치 매트릭스 세계 속에 살면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렇듯이 아 이것이 매트릭스구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꿈의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것이 아니, 꿈을 꾸고 있으면서 아 이것이 꿈이구나 이걸 알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꿈으로부터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꿈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분망견을 그것이 망견이구나 결국은 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수행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분망견을 동분망견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마음 위에 나타난 가상 세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공부가 필요하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그 인도에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죠. 요가를 수행했던 요가 수행자들이 이 세계는 가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림만 보는데
이제 그림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림만 보는데 그 그림 밑에 종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린 자다. 수행을, 그거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그림보다 더 깊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종이를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종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결국 종이 위의 그림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고,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객관 세계 이 사물들이 사실은 마음 위에 그려진, 마음 위에 나타난 업에 따라 형성된 가상이다. 이거를 알아차린 자들이 인도의 그 요가 수행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요가 수행자들의 그런 통찰을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을 안 한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통찰의 내용, 이 객관 세계가 가상이다라는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바로 유식 사상가들인 것입니다. 저 유식 사상은 그 4, 5세기에 인도에서 4, 5세기에 등장한 그 사상인데, 그러니까 불교 학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유식 사상의 그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유, 알식 해갖고 모든 것이 오직 식이다. 저 식은 이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마음이 만든 가상현실에 불과하고 마치 그림의 종이를 떠나서 있지 않듯이 이 세계는 마음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근에 상하는 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이 대상 경은, 대상 세계는 그것을 감지하는, 그것을 형성해내는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식이 있을 뿐이고 식을 떠난, 마음을 떠난 대상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표층의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이 세계가,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해놓고 그 위에서 성립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대상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우리가 의식하고 알고 있는 것인 거죠. 표층의식은. 수행자들이 발견한, 수행을 통해서 발견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그 마음은 이런 표층의식보다 더 심층에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표층의식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종이가 그림에 가려지듯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드는 세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실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실제 하는 것은 이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표층의식과는 구분되는 식이다, 더 심층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유식 사상 체계에서는 이 마음을 아뢰야식이다, 중생의 심층 마음을 아뢰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뢰야식의 아뢰야는 알라야라는 그 인도어 버머 알라야를 그대로 음역한 거죠. 근데 그 알라야의 의미는 무엇을 함장하고 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역을 하면은 그냥 알라야식이 되지만 의역을 하면은 함장식 또는 장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뢰야식은 그 안에 뭘 함장하고 있느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함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제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 업에 해당하는데, 그 업이 남기는 힘을 업력이라고 하죠. 그 업력을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저 종자가 씨앗이라는 개념이죠. 나무에서 씨앗이 생겨나면은 그 씨앗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험, 우리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알게 되는 모든 정보를 그 종자가 갖는다라는 것은, 나무에서 생겨나는 씨앗은 나무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정보가 종자 안에 다 담겨지고, 그리고 이 종자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씨앗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의
담겨 있는 정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다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짓는 행위, 업이 남긴 그 에너지, 힘, 그것이 업력인데 그 업력이 그 나무의 씨앗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